1997년 미국의 한 남자가 16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1년 그는 집을 샀습니다. 가족들이 몰려왔고 오래된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년 차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는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3년 차에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분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 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돈 그릇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 그릇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그릇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그릇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재무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티하브 에커는 그의 저서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무적 온도계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 온도로 돌아가려 한다. 이것이 바로 돈 그릇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듯 당신의 재무 상태도 당신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 남자가 파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갑자기 수백억이 들어와도 그의 내면에 새겨진 돈에 대한 기준점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그 돈을 전부 써버리도록 혹은 잃어버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을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어도 몇 년 안에 다시 부를 회복하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의 돈 그릇이 이미 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 그릇이란 당신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내면의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돈 그릇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무적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청사진은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됩니다. 첫째,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부자들은 다 나쁜 돈 벌었을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돈 얘기는 꺼내지 마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돈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반복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반복되면 그것은 신경회로가 되어 자동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쳐도 무의식에 새겨진 가난의 청사진이 그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 목격한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자주 봤다면 당신은 돈과 갈등을 연결짓도록 학습됩니다. 누군가 큰 돈을 벌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봤다면 당신은 큰 돈을 버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돈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당신의 돈 그릇을 제한하는 벽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환경입니다. 당신 주변의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평균 수입이 당신의 수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가난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은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의 돈 그릇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경 가소성 연구는 우리의 뇌가 어떤 나이에서도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돈 그릇을 키우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언어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학자 벤저민 리워프는 언어 상대성 가설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증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쓸 여유가 없어.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돈이 문제야. 이런 말들은 당신의 뇌에게 매일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돈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돈은 나를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언어는 당신 뇌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번째, 독서로 당신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워런 버핏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의 책을 읽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독서는 당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삶을 당신의 뇌 안으로 직접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진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는 동안 뇌는 그 내용을 실제 경험처럼 처리합니다. 즉, 부자의 사고방식을 담은 책을 읽는 것은 부자의 사고를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한 달에 단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재무, 심리,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그 한 권이 당신의 내면 기준점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세 번째, 돈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분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소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씁니다. 소비가 감정의 해소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소비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산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사고 싶은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까? 아니면 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소비하기 전 습관적으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무적 행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안 돈 자체를 악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망치가 집을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듯 돈도 그것을 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스릴 때 돈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됩니다. 네 번째, 돈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카드값을 확인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예산을 짜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돈 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재무심리학자 브래드 클롱츠는 연구를 통해 재정적 회피가 가난의 가장 주된 행동 패턴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0분 자신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통장 잔고, 카드 지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매일 감내하는 사람만이 결국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5번째,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어딨어? 나도 없는데.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베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아서브룩스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푸는 행동이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반면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결핍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베푸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진심 어린 도움이면 충분합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당신의 돈 그릇을 안에서부터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돈의 순환을 이해하십시오. 돈 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두렵고, 투자하는 것이 두렵고, 베푸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꽉 쥐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순환할 때 비로소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합니다. 돈이 빠르게 순환하는 곳에 경제가 살아나고 부가 창출됩니다. 개인의 재무도 같습니다. 적절하게 소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가치 있는 곳에 베풀고 그 결과로 더 많은 돈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돈을 잡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신을 거쳐 더 크게 돌아오도록 설계합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내 돈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여서 썩어가고 있습니까? 7번째, 심리적 돈 한계선을 의식적으로 확장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통장 잔고가 있습니다. 그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해지고 그 숫자를 넘어서도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숫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심리적 돈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계선을 의식조차 못합니다. T 하브 에커는 이것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재무적 온도계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훈련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통장 잔고의 2배를 새로운 목표 잔고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통장 잔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단순히 숫자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졌을 때의 감정, 여유, 자신감을 몸으로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뇌의 망상 활성계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현실에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가 새로운 기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기회와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형성되었지만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새겨진 재무적 청사진이 당신을 지금 수준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시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행동한다. 결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심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흔들려도 결국 그곳에 도달합니다. 결심이 섰다면 다음은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자기계발 책 한 권을 주문하는 것. 통장 잔고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지출 내역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시작이냐, 시작하지 않느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하지만 욕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는 통장에 먼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당신의 내면에 먼저 쌓입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고를 하고 있는지, 가난의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드시 커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고 조용히 흘러들어옵니다. 오늘부터 그릇을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멀리치였습니다.